예전에 한때 처음 수술할 때 본인 늑연고를 사용을 해서 수술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본인 늑연고를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모양이 좀 한계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재수술을 기획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최원일입니다. 오늘은 코 재수술과 그에 관련된 코 수술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코 수술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본인 생체 조직으로 비중격 연골, 귀연골, 늑연골, 그리고 측두근막이나 진피지방 같은 것들이 있고요. 상품화되어서 나오는 기증 늑연골이나 알로덤 또는 이제 콧대를 올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한때 처음 수술할 때 본인 늑연골을 사용을 해서 수술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는 비중격 연골을 사용한 이후에 염증이 생기거나 구축이 돼서 다시 또 늑연골을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재료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본인 늑연골을 사용을 해서 첫 수술을 한 케이스입니다. 과거에 한때 늑연골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 늑연골을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모양이 좀 한계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재수술을 기획을 했는데 재수술을 할 때는 일단 다 안에 박리를 한 이후에 본인 늑연골과 기존에 사용되었던 실리콘들은 모두 제거를 했고요. 제거한 이후에 코끝의 모양을 다시 잡아줬는데 이 코끝의 모양이나 콧대 라인을 잡을 때 기존에 사용했던 늑연골은 다시 사용하지 않았고요. 코 안에 있던 비중격 연골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늑연골을 사용을 하느냐 비중격 연골을 사용을 하느냐의 차이의 문제인데 굳이 만약에 수술 중에 확인을 해봤을 때 비중격 연골이 충분하다면 늑연골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과거에 늑연골을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때 그런 것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코끝 모양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라인도 좀 개선이 된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끝의 모양이 약간 좀 들려 있고 라인도 조금 별로 이쁘지 않은 매력적이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중격 연골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한 케이스인데요. 다시 수술을 하면서 본인 늑연골을 이용해서 코끝의 모양을 받쳐주고 실리콘을 교체해서 라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은 늑연골을 사용했는데도 코끝이 많이 이렇게 프로젝션이 많이 나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을 할 때 코끝의 모양을 받치는 거에는 두 가지의 재료가 필요하고요. 첫 번째는 피부고 두 번째는 연골인데 환자의 요구가 만약에 나는 코를 굉장히 많이 높게 하고 싶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 처음 수술할 때라도 늑연골을 사용할 수 있지만은 피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늑연골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코끝을 많이 높이시는 건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개선하고 싶은 부분들이 코가 좀 구축되어 있고 들려 있는 부분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수술을 진행한 것이고요. 보기에 모양은 충분히 빠져 있는 상태이고 환자 본인이 또 많이 높은 코를 원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정도의 라인을 구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수술할 때 콧대에 실리콘을 사용을 하고 코끝은 귀연골로 수술한 케이스입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모양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45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콧대가 너무 드러나 보이고 라인이 그리고 코끝이 약간 모양이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개선을 했고요. 개선하는 방향으로는 코끝은 비중격 연골을 이용해서 받쳐주었고요. 콧대에는 실리콘을 사용을 안 하고 본인 진피지방을 이용을 해서 라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콧대에 사용하는 재료가 보통 이제 실리콘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과거에는 고어텍스를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고어텍스를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이렇게 이제 본인이 비쳐 보이고 이런 것들이 싫어서 최근에는 보형물을 사용을 안 하고 본인 조직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혀 이제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모양을 안 만들고 코끝만 모양을 만드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어쨌든 이제 진피지방이든 실리콘이든 비중격이든 늑연골이든 그런 거에 대한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느 한 방향으로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원하는 방향 또 현재 상태에 대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적절히 취합을 해서 수술하게 됩니다. 네, 코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양이 마음에 안 들거나 너무 높아, 너무 낮아, 아니면 휘어 있거나 그런 식의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염증 같은 게 생겨서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재수술을 할 때 그 전에 사용했던 재료들은 다 꺼내야 되고요. 또 새로운 재료들 혹은 그 전에 사용했던 재료들을 다시 재활용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비중격이든 늑연골이든 진피지방이든 측두근막이든 실리콘이든 간에 어떤 재료를 적당히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피부의 상태나 환자의 니즈 혹은 이제 모양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적당히 재료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런 거는 단순히 보여드리는 유튜브나 인터넷 그런 것들을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상담을 통해서 본인한테 적절한 수술 방법과 재료 그런 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